개인한테 가장 큰 기회가 온 것 같아요.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개인이나 지금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기업한테는 어떤 위기가 될 거고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. 바야흐로 이제 슈퍼 개인이 등장하는 기회의 시기다. 그렇죠. 뭐 이런 슈퍼 생각을 개인이 합니다. 등장합니다. 네. 네. 송지훈 대표님이 이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네. 출간 며칠 만에 2쇄를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워낙 요즘 챗GPT가 열풍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책이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벌써 한 3,000명 이상의 독자분들이 제 책을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뭐 제 채널 영상도 그렇고 송주영님 채널 영상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일반적인 챗 GPT 소개보다는 조금 더 한 뎁스 들어가서 실무 활용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사실 저도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챗GPT를 실무에 써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잖아요. 병준님도 뭐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하면서 저희 커뮤니티 활동하는 분들이랑 나누던 것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 기회였던 것 같아요. 네. 네네. 그럼 저나 송주영 대표님이 사실 컨텐츠 생산력이 그렇게 왕성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조금 더 그 한 뎁스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조금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챗 GPT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요즘 이제 챗 GPT 열풍에 대해서 좀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네. 지금의 시대의 변화, 그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.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쓰는 어떤 도구가 됐다라는 것 느껴지고요. 그리고 제가 요즘 강의를 하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면 이 한 자료가 다음 강의에 쓸 수가 없어요.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.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는 제품 아직 이제 데모 버전만 공유됐는데 이게 우리의 앞으로의 일하기 방식을 분명히 바꾸겠구나 하는 생각이 영상만 보더라도 확 들더라고요. 이게 그냥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빠른 변화고 네. 한편으로는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전업으로 하는 저희도 사실 이 챗 GPT의 빠른 변화 그리고 발전 그리고 이제 새롭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들 이런 거를 따라가는데 좀 버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거든요. 어떠세요? 네. 버겁죠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하루는 구글이 뭔가를 내놓으면 다음날 MS가 뭔가를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인공지능 회사들이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써보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걸 새롭게 학습하는 게 사실은 좀 압도된다고 해야 될까요?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요. 그 얼리 어답터 그룹에 나름 속한다는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그리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조금 막막하고 두렵고 이 변화에서 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크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네. 그것도 실제 좀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고요. 뭔데 이제 저의 뭐 마인드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호기심을 갖고 시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학습 능력이 엄청 빠르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좀 다양하게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 일에 좀 적용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챗 GPT를 어떻게 잘 쓸 것이냐에 대해서 준용님이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챗 GPT를 쓴다는 게 결국 그 챗 GPT에게 명령을 하고 질문을 하는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.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럼 잘 쓴다는 게 대체 뭘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. 나름대로 이제 좀 구조화된 방법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프롬프트에 쓰면 된다 이렇게 좀 구조화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준용님이 생각하시는 네. 좋은 프롬프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프롬프트를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질문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. 크게 하나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인 것 같아요.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예요. 내용이 필요하고 형식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총 네 가지로 이제 내용 두 가지, 형식 두 가지로 잡는데 그 SURF, SURF라고 전 나눠 놨어요. 그래서 S는 어떤
그 질문하는 주제에 해당되는 거고요. 서브젝트에 해당되는 거고, U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어떤 맥락에 대한 거예요. 이거는 저는 understand, 주제를 좀 더 잘 이해시키는 그런 내용이고, 그리고 형식은 R, 어떤 형식의 결과물의 양을 이야기하는 레코드 수, 그리고 포맷으로 나눠지거든요. 그래서 이 크게 두 덩어리, 그리고 그걸 쪼개서 네 가지로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, 마치 이게 무슨 영어 문법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놓고 프롬프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준영님이 이제 서프라고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구조화된 잘된 프롬프트의 요소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,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고요. 그걸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그냥 쭉 나열해도 상관없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더 결과물이 향상이 된다.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 건 사실은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사람의 생각의 힘이죠. 예. 그런 걸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나요? 네, 너무 많이 나요.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결과물의 형식에 대한 거고요. 그리고 결과물의 어조. 예를 들면 한글에는 영어에 없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존댓말, 뭐 반말, 결과도 맘대로 이제 컨트롤 못 하는 거죠. 그럴 때는 뭐 존댓말을 써줘, 반말을 써줘 하는 거는 잘 안 먹혀요. 오히려 존댓말의 결과물을 예시로 넣어주고 반말의 결과물을 예시로 넣어줬을 때 그걸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는, 심지어 그 어미라든가 조사라든가 그런 것까지 한글이 잘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뭐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준영님이 저한테 예전에 해줬던 얘기인데, 이제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뭐 매직 상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코치처럼 활용하라,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, 저거 되게 유용한 조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네.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단번에 마음에 드는 결과를 내주는 적은 잘 없잖아요. 그래서 네. 얘랑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전하는 식으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뭐 준영님도 주로 그런 식으로 네, 쓰고 맞습니다. 계시나요? 예, 맞습니다. 예, 저도 계속 물어봐요. 팀에서 모여서 또 회의를 하잖아요.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뭐 밤에 떠오른 아이디어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이 주고요. 제가 특히 많이 쓰는 건 이제 식셋 기법이라는 건데 6가지 모자인데 그거는 뭐냐면 6가지의 관점을 가진 어떤 사람을 상징을 하는 건데요. 그 6가지 모자 관점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미 그게 프레임워크가 잘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챗GPT가 6가지 관점을 동시에 이렇게 쏟아내주거든요. 그러면 저는 제 아이디어나 어떤 제 컨텐츠에 대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네.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도 도움이 되고 내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네,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다양한 실무의 사람들이 이제 챗GPT의 등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네. 우리의 어떤 실무, 우리의 일터가 이런 챗GPT의 영향으로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전망하시는지. 일단 일터에서 가장 크게 바뀔 거는요. 어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챗GPT한테 그 일을 넘겨주게 되실 거예요. 만약에 내 일이 그런 일,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로 100%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. 네, 맞아요. 네. 그리고 저는 이 챗GPT가 IT 쪽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IT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 관심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아예 IT 쪽 아니신 분들은 내가 더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, 저는 오히려 이 챗GPT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비개발자, 비IT인 좀 인문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, 전체를 약간 프로듀싱하는 어떤 PD, 전략을 짜는 전략가,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일종의 이제 민주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내 일에 누구나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라서, 이런 좀 인문학적인 사고와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좋은 도구를 가지고 더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비개발자, 비IT 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도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강의 후기 중에 제가 지금까지 문송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문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. 너무 그러니까 좋네요. 예.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온 것 같아요. 사실 뭐 더 나은 기회라기보다는
같은 선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 제 채널의 주제이기도 한 노코드도 챗GPT랑 정말 잘 맞는 주제거든요. 네.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기술이 이제 민주화되는 그 주제에 놓여 있는 거여가지고 이 노코드랑 챗GPT라는 이 무기를 양손에 쥐면은 정말 높은 생산성을 기존에 이제 기술을 몰랐던 사람도 쉽게 누릴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이제 한 명, 이제 개인이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. 실제로 노코드 툴과 인공지능, 생성형 AI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병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노코드가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랑 진짜 잘 맞거든요. 네, 이렇게 노코드로 크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자동화가 있는데 네, 기존에는 A 하면 B해라 이렇게 정형화된 자동화만 할 수 있었다면은 챗GPT의 등장으로 얘가 이제 알잘딱깔센 일을 딱 해주니까 되게 그 비정형으로 그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얘가 자동화 로직을 세팅을 해주니까 얘 되게 자동화 세팅하는 거 자체가 되게 쉬워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고요. 네. 이 웹 서비스 개발, 이 노코드 개발 같은 측면에서도 이 챗GPT를 적용하면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 같은 것도 되게 쉽게 개발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네. 제가 그 사주팔자를 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노코드로 혼자 개발을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어떤 시도들 같은 것들을 이 노코드랑 챗GPT를 같이 쓰면은 되게 쉽게 해볼 수 있다. 뭐 이런 거를 제가 직접 체감하고 느끼고 있고요. 그런 영감을 좀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서비스는 언제 오픈하세요? 그거는 사실 그냥 토이 프로젝트처럼 만든 거여가지고 네.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다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 찍어가지고 여기 아, 이제 채널에 시청해주신 네. 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그렇게 막 엄청 잘 멋진 서비스는 아니고요. 그냥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.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비즈니스나 산업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챗GPT 시대에 또 어떻게 이제 이 비즈니스가 좀 바뀔 것 같은지 어느 쪽에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.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노코드 툴 아니면 생성 AI 같은 그런 툴들이 개인들 손에 지금 들어왔잖아요.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원한다고 하면 서비스를 정말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이런 툴들이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어떤 틀을 그걸 뭔가 동작하게 하는 그 도구들만 만들었다면 이제는 컨텐츠까지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다고 하면 정말 프로덕트를 1주, 2주, 3주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IT 대기업 아니면 어떤 스타트업 아니면 개인 이 모두가 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실제 액션에 옮겨보면 굉장히 빠르게 프로덕트를 만들고 런칭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오히려 이제 기득권 대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. 뭐 스타트업이나 개인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기회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개인으로서는 좀 이런 챗GPT를 좀 어떻게 학습하고 이런 기술 트렌드 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렇게 빠르게 뭔가 변화할수록 그 중심을 지키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서 어떤 하나를 잡고 거기에서 내 것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되 너무 이렇게 기술에 압도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챗GPT 3.5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GPT-4가 나왔거든요. 완전히 새로운 기술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베이스가 되는 기술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것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내 삶과 내 일과 닿아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적용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마인드셋과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세요? 그 병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같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새로운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궁금한 거에서 끝낸다면 어떤 발전이 없잖아요.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는 그런 용기 그리고 실행력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. 해보고 잘 안 돼도 괜찮다라는 그런 도전 정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호기심과 실행력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저도 너무 공감해요. 호기심이랑 실행력이라는 이 키워드가 되게 미래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. 이 책에서 어떻게 좀 시도하면 될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
알려주시는 내용이죠?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작은 그 사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국내에 나온 이제 챗GPT 관련 책 중에서는 실무만을 다룬 책은 아마 유일할 거예요. 뭐 그런 기술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실제 업무에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담았고요. 그리고 그런 어떤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게 담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고 또 살짝 바꿔서 응용해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. 어떤 걸 따라 해볼지 모르시겠다면은 이 책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 책을 이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출판사에서 좀 도움을 주셔서 송준용님께서 쓰신 챗GPT 사용 설명서를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께 25권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출판사에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그 구글 폼에다가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5분께 챗GPT 사용 설명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